다가구가 없을 때 저 땅의 시세는 얼마냐 이런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건물이 얼마니까 내가 이 건물을 얼마에 산다 이런 거는 계산할 수가 없어요. 누가 그걸 판답니까? 부동산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얼마일지도 모르면서 이런 거를 궁금해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다가구의 땅만 시세 이거는 생각보다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다가구가 없을 때 저 땅의 시세는 얼마냐 이런 거잖아요. 예. 근데 이게 단순하게 일반인이 물어볼 때는 저거를 부시고 새로 짓는다 이런 가정을 하고 그런 케이스나 그런 오래된 건물을 이제 알아보는 게 일반적인 케이스고,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건물을 가상으로 빼봅니다. 그 금액에서 연도에 따라서 그 건물에 대한 게 다르겠죠. 비용이 예를 들어 평당 1,000만 원짜리 동네인데 건물이 있어요. 근데 건물이 밀면 쓰러질 것 같아. 그럼 그건 평당 1,000만 원입니다. 그냥 땅값이. 그렇겠죠? 근데 건물이 좋아요. 그럼 평당 1,000만 원이 아니라 그거 이하거든요, 땅값은.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는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말씀드린 건 난 건물을 새로 지을 사람이다 하고 한번 알아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럼 건물이 좋은 걸 추천해드리지가 못할 거란 말이야. 두 번째, 그런 게 없어. 다 어중간해 건물들이. 나쁜 것도 없고 저층도 없고 그래. 그걸 빼는 방법인데 건물 가격을 좀 어렵습니다만 건물을 지으려면 얼마가 들지 한번 검색 같은 걸 해보세요. 이런 방법도 있죠. 또 내가 건물 헐어버리고 그냥 빌라 업자한테 팔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냐, 그러니까 살 수 있냐 팔 수 있냐를 다 물어보는 거죠. 제가 그 궁금했던 그 동네가 한 15년 정도 개발 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돼 있어가지고 10년 넘게 뭐 땅만 거래된 적도 없고. 지금은 풀렸어요? 아직 안 풀렸어요. 아직 안 풀렸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도 한 5군데 가봤는데 다 뭐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그 물건에 한해서만 말씀을 드리자면 3,000이다. 2,500도 있다. 그럼 2,500을 한번 보러 가세요. 건물이 얼마나 되는. 그러면 3,000짜리하고 2,000짜리하고 건물이 똑같다. 그러면 3,000이 시세가 아니겠죠. 아무래도 근데 건물의 노후도에 따라서 단가가 좀 낮아질 것 같아요. 건물이 이제 한 30년 정도 되면 이제 거의 안 칩니다. 그런 쪽으로 조사를 그 동네는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아무래도 건축 단가를 빼는 건 아직까지는 안 될 것 같으니 직접 눈으로 보시고 이건 건물값을 출만한 건물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조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판단은 됐는데 땅만 샀다고 쳐도 결국은 땅 산 다음에 그 건물을 제가 돈을 조금을 주더라도 추가로 사야 되는 상황이면은 그냥 건물값을 제로로 보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걸 빼기는 빼야 될 것 같아요. 아니죠. 그냥 시세는 오래된 건물을 보고 경매 나온 건 또 다르게 봐야죠. 내가 시세가 거기가 1,000만 원이다. 그러면 내가 얼마를 살지 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건물을 사는 게 아니니까. 땅만 사는 거니까. 그럼 내가 500에 산다. 이제 그렇게 정하는 거고, 내가 올라가 있는 건물은 땅값만 조사한 건물하고는 다른 건물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건 다 별개의 문제죠. 내가 10억짜리 땅을 샀고 위에 10억짜리 건물이 올라가 있어요. 그럼 그건 그 현상이지, 땅이 20억짜리다. 이걸 내가 10억에 샀다. 이건 완전 별개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건물이 얼마니까 내가 이 건물을 얼마에 산다. 이런 거는 계산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는 할 수가 있겠죠. 내 땅에 있는 내 건물의 총 합계와 유사한 저 땅의 저 합계가 비슷할 것이다 라는 거를 할 수는 있지만 땅값을 얼마에 사느냐가 우리는 관건이죠. 그 다음에가 이제 미래 가치는 다음 얘기 하더라도. 근데 내가 땅을 산 다음에 저 건물을 나중에 얼마 정도 들여서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따라서 내가 이 땅의 입찰가를 정할 때 이게 교육이 잘못된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누가 그걸 판답니까? 땅만 사놓고 건물을 얼마에 사지? 이거 자체가 계획에 상당한 차질이 생길 겁니다. 땅은 사셨지만 건물은 제 거예요. 얼마에 사지? 그건 혼자 생각이고 난 팔 마음이 없어. 그래갖고 얼마에 사지라는 걸 나한테 딱 비추는 순간, 느껴지는 순간 제가 저 사람은 나한테 건물 살 사람이구나. 이렇게 돼요. 그럼 내가 진값 달라 그럽니다. 이렇게 시작이 되면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부신다고 아무리 협박을 해도 부셔. 이렇게 되니까 시간과 노력이 엄청나게 될 거예요. 우리는 토지를 살 때 이거는 나중에 그런 협의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 내 땅을 사갖고 내가 이거 어떻게 하지? 건물은 내 게 아닌데? 이게 팩트예요. 나중에 가니까 건물 주인이 내 땅을 사더라 시세. 나중에 가니까 건물을 좀 싸게 사왔대더라.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몰라도 난 이 땅을 팔아야지 그 사람한테. 난 이 건물을 사야지. 이런 계획을 갖고 가면, 그게 계획이 답이라고 생각하고 갖고 가면 한참 돌아가거나 엄청난 경험을 하실 겁니다. 지금 물어보시는 것보다 훨씬 근본적으로 깔고 가셔야 돼요. 예전에 용인에 큰 빌딩 하나를 누군가 낙찰을 받았어요. 근데 제 교육을 받으니까 처음과 끝만 들은 거야. 이렇게 사갖고 헐값에 사왔다 이것만 들은 거지. 또는 다 들었지만 이렇게만 듣고 싶은 거겠지. 그래서 냅다 저 건물 얼마면 팔 수 있습니까? 이렇게 된 거야. 건물 소유자부터 유축업자까지 다 달라붙은 거예요. 한 푼도 안 갚겨. 뭐 나쁜 결과가 오진 않았지만 그분은 엄청 늙었습니다.
한 8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땅을 사면 부셔서 내가 이쁜 집을 지어야지. 이런 목적이라면 모를까? 예. 저 건물을 빨리 사와? 내 땅을 빨리 팔까? 뭐 이런 걸로 계획을 잡으시면 힘들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제일 낮은 단가 물건들을 보러 다니세요. 아마 건물이 괜히 노후했을 것이다. 이 옆에는 2층인데 여기는 1000이다. 뭐 지역 자리가 나빠서 그럴 수도 있지만 건물이 허름하거나 노후했거나 이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식으로 발품을 좀 파십시오. 땅값만 알아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면. 이 공개적인 강의식으로 말씀을 드릴 게 아니라 1대1 상담이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거를 궁금해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부원장님 1000만원짜리가 500에 나왔어요. 이런 걸 저한테 상담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 지하주차장을 파놨더라고요. 이렇게 질문이 나와야 정상적으로 가시는 겁니다. 이거 파고들면요,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머리만 막 꽉 차고 아무것도 안 되는, 처음부터 이거 법적인 사건이 성립되나? 지료 청구가 가능한가? 이런 건 궁금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부동산의 가치가 90%입니다. 부원장님 뭐 엄청 싸게 나왔는데 그거 철거당할 건물이잖아. 거꾸로 제가 그런 분들이라면 제가 이런 걸 오히려 드밀어서 이런 거 저거 좀 세세하게 조사를 하세요 이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은 스타일이라면 지금부터는 현장을 많이 다니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3천만 원은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부동산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얼마일지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이런 걸 공부를 많이 했다 그래서 돈 버는 능력이 생기는 게 단 1도 아닙니다. 열심히 현장을 다녀갖고 시세보다 얼마나 많이 싼 걸 살 수 있는지 첫째, 둘째는 야 이거 앞으로 어떻게 변화되는 그런 걸 느끼실지, 미래를. 근데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권리 분석하는 건 좀 괜찮은데 현장 다니는 게 너무 힘들고, 그러면 그냥 다 공동 투자하세요. 그러니까 낙찰 받아놓고 생각해야 될 부분도 대부분이에요. 평당 1000만원짜리가 300에 내가 사왔어. 지료 청구가 되든 안 되든 뭐 별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평당 1000만원짜리를 800만원에 사왔다면 이런 게 이제 중요하지. 그래서 그거에 조금 결론이 나면 그때 남은 돈이나 앞으로 투자할 계획은 그때 세우셔도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